안녕하세요. 5월 덮프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2의 2 플러스 루트 2와 2의 마이너스 루트 2가 곱해졌다고 할 수 있죠. 정답은 2의 제곱 4입니다. 4번입니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에 적분을 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8 플러스 2가 됩니다. 정답은 18입니다.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봐볼게요. 3번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플러스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면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래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죠.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랬어요. 자,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2를 대입해보면 x에 2를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2를 지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지금 f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x가 3보다 클 때, 즉 요 함수의 극한값과 a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요 분모의 켤레수를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나면은 분모는 뭐가 되냐면 요걸 계산하면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우고 나면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루트 4 플러스 2가 됩니다.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등비 수열 아니에요. 등비 수열이라고 오해해서 등비 중앙으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3과 A5는 A4를 가운데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게 A5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A3이죠. 이렇게 곱했다. 자, 오른쪽도 보면은 A7과 A9는 A8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A9, A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게 A9, 그 다음에 요게 A7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좌변은 A4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A8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인데 그럼 D의 제곱 마이너스는 없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A4의 제곱과 A8의 제곱이 이렇게 같으면 두 가지 중 하나죠. A4와 A8이 같거나 A4와 A8을 더하면 0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공차가 0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A4랑 A8은 같아질 수 없죠. 문제에서 A4 플러스 A8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섯 번째 항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언제 0이 되냐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뒷부분을 보시면 fx라는 함수를 적분했다가 그 다음에 미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fx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g'x는 2x에다가 fx를 더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가 됩니다. 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거죠. 자, 적분을 해보면 g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g2는 8 플러스 12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 22가 됩니다. 자, 23번으로 보겠습니다.
두 양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양수 A, B에 대해서 0부터 3까지라고 구간이 돼 있어요. 자, 0 이상 3 이하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최대 최소를 먼저 써보면 최대값은 A 플러스 B가 되죠. 최대값은 A 플러스 B, 둘 다 양수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앞의 개수가 2파이잖아요. 주기의 공식은 2파이분의 2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1이다 라고 됩니다. 그럼 0부터 3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0, 1, 2, 3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한 바퀴씩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자, 그럼 총 세 바퀴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요것과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최대값이 최소값의 3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3배다라고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밑에 조건 하나를.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B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B는 4A가 되고 B는 2A가 된다라고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이 y는 2의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y는 2의 당연히 최대값이나 최소값일 때를 상황을 봐줘야 되는데 최대값일 때는 지금 6개가 나오게 돼요. 4개가 나오게 되죠. 4개. 그러니까 홀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y는 2라면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b가 2에 1했어요. 그러니까 a가 2다. 그러면 b는 4다. 문제에서 a 곱하기 b를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vt가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1했는데 그럼 xt를 구해보면 이 xt는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12t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붙게 되는데 적분상수는 항상 출발점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요게 위치가 0이 되면 안 된대요. 위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이 극소값이 바로 최소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여기가 극소값이란 걸 알겠는데 최소값은 아닌데 여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0일 때 n을 출발한댔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를 보시면 3t-1t-4가 돼요. 그러니까 1일 때 극대값이고 4일 때 극소값입니다. 극대 극소. 그쵸? 그럼 비율 관계를 여러분 써보면 알겠지만 비율 관계를 써보면 여기 이쯤이 지금 0이에요. 여기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 4일 때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상황은 우리가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시간이 양수니까 오른쪽의 상황에서는 극소값이 최소값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x4가 0보다 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x4는 64 마이너스 2분의 15에 16을 곱하면 120이 돼요. 플러스 48 플러스 n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2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n이 0보다 크다. n이 8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식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이런 식을 만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한테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둘로 나눠지겠죠. A랑 B랑 같거나 아니면 A랑 마이너스 B랑 같거나. 자, 그런데 A랑 B랑 같은데 굳이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는 이런 조건을 줬을까요? 여러분 답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A랑 B랑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연히 보자마자 이 두 개의 부호가
다르지만 절대값은 같지 않을까? 이런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4A4 플러스 A5 플러스 A6과 실제로는 마이너스 4A5가 같을 거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반드시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어쨌든 부호가 다를 거니까 요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주면 4A4 플러스 5A5 플러스 A6이 0이다 라고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양변을 A4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A4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요거는 4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플러스 5R이 될 거예요. 자, 그럼 A6은 플러스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R 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4가 0이 되니까 R 플러스 1, R 플러스 4가 0이 됩니다. R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겁니다. 이게 되면은 A1, 그 다음은 마이너스 A1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면 0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면 마이너스 15라 했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R이 마이너스 4니까 A1 마이너스 4A1이 마이너스 15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의 1이 마이너스 15니까 A1이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A1이 오면 그 뒤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0이고 세 번째 항은 8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식이 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인수분해를 잘 해줘야겠어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분자를 보시면 분자에는 xfx가 공통인수로 돼 있어요. 그럼 xfx로 묶어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 x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A가 0이랬어요. 근데 FX는 이차함수랬어요. FA가 0이라는 거는 FX가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줘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A FX는 FA가 0이니까 X-A를 인수로 갖고 또 하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X-A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fx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분모가 지금 0으로 가요. x가 1로 갈 때.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a가 1이라고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그러면 분모는 x-1이 한 번 있는데 분자에 두 번이 있게 되니까 이 결과값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결과값이 3이죠. 아, 그러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서 x-1이 분자에도 한 번만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자에 x-1이 한 번만 들어있어야 되니까 a가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은 이렇게 가져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x-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3분의 1-a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3이다. 그러면은 1-a의 제곱은 9가 되고 1-a는 3이거나 아니면 1-a가 마이너스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아니면 a가 4이거나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4번이겠죠. 자, 11번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번에서는 a가 1이 되면 분자에 x-1이 두 번 있게 되면서 이 결과값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가 1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지금 몇 차인지는 알 수 있죠. 뭐 2n 플러스 2차 엄청나게 큰 차수인데 요거의 실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실근은 뭐냐면 x의 n제곱은 2의 18제곱이거나 아니면 x의 n 플러스 2제곱은 4의 12제곱인데 여기 보시면 4의 12제곱인데 이거는 2의 24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x의 n제곱이 2의 18이다. 근데 이게 꼭 정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n은 일단 18의 약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x가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x는 2의 n분의 18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2의 n 플러스 2분의 24니까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는 24의 약수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n은 18의 약수여야 되고요. n 플러스 2는 24의 약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8의 약수가 쉬우니까 먼저 18의 약수를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2 이상을 했으니까 1은 빼겠습니다. 자, 여기 2에다가 2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4니까 24의 약수가 맞죠? 이 동그라미. 3에다가 2를 더하면 5예요. 5는 24의 약수가 아니에요. 6에다가 2를 더하면 8인데 8은 24의 약수가 맞죠? 9에다가 2를 더하면 11이라 안 됩니다. 18에다가 2를 더하면 20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n이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 두 개가 2와 6이다. 더하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에 보시면 먼저 두 원이 있어요. 지금 그랬는데 문제에서 ACD가 3분의 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각도가 3분의 파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외곽으로 보이는 이 사각형 있잖아요.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그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파이가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평각의 마지막 그 외곽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큰 삼각형이랑 외곽에 그 다음에 이 안쪽의 삼각형 있잖아요. 이 안쪽의 삼각형은 닮아 있어요. 왜 닮아 있냐면 여기 이 각은 공통각이고 공통각,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공통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닮아 있다.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이 A, B랑 순서가 각대로 순서 적어줘야 돼요. 삼각형 EDC가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요. 문제에서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왜 거짓말이냐면 여기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닮은 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왜 닮은 비를 구해야 되냐면 닮은 비를 알면 넓이의 비를 알 수 있어요. 넓이의 비를 알면 이 사각형은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사각형의 넓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닮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닮은 비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다. 근데 닮은 비가 뭐냐면 바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길이를 맞춰가는데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CD가 16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길이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냐면 BE가 5라고 나와 있어요. BE가 5.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3분의 7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죠. 왜냐면은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A의 길이도 내가 지금 당장 바로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데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2의 길이를 하게 되면 이게 3분의 7 루트 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2는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 줄게요. 이렇게. 그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3분의 7 루트 3의 2배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14였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서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지금 7이다. 구한 건 바로바로 지워줄게요. 지금 더 헷갈리니까 7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여기 보시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한 각도를 아니까 이 변의 길이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코사인 법칙을 쓰면 7의 제곱은 여기 5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49는 25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랑 2분의 1 날아가고요. 5x가 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5가 0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x는 8이 됩니다. 아, 이 길이가 지금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닮은 비는 아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례했는데 요거와 요거는 1대2예요. 아,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지금 1대2 닮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지워줄게요, 다시.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까지 구해진 거를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진 거는 여기 이 길이가 5라고 문제 주어졌고 이거 7이라고 구했고요. 여기 8이라고 구했어요. 여기 16이랍니다. 닮은 비가 1대2예요. 여기 3분의 파이예요.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넓이 대 큰 삼각형의 넓이는 몇 대 몇일 거냐면 닮은 비가 1대이니까 넓이의 비가 1대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를 제가 S라고 한다면 여기 이 바깥쪽의 넓이는 당연히 몇 S가 되겠어요? 3S가 되겠죠. 왜냐면 1대4니까요. 자, 그러면은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3배를 하면 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삼각형 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지금 AEB는 40 곱하기 4분의 루트 3이 되면서 10 루트 3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3배, 30 루트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문제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가 3분의 2 파이라고 돼 있을 때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체크하는 순간 닮음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꼭 떠올리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자, f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gx라고 한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fx와 2분의 절대값 gx 플러스 gx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한 식이죠. 이거는 gx로 나오던가 0으로 나오던 건데 gx가 x축 위에 있으면 gx의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고 gx가 0보다 작으면 0을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3차 함수와 이 그래프, 그러니까 접선과 x축을 잇는 그런 그래프의 실근이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여러분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교점의 x좌표가 9밖에 안 나오도록 하는 게 1부터 9까지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9가 2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라는 점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x의 그래프는 이 둘 중 하나다. gx는 어차피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든가, 그죠?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든가, 이 둘 중 하나예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이제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요게 접선이 이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쭉 접선이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차 함수가 만약에 여기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니까 여기를 9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3차 함수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린다면은 지금 말이 되는 게 여기 이 접점의 좌표를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1.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은 이제 말이 되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1부터 9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리더라도 지금 9밖에 안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밑에 걸 지우고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만약에 여기 점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전부 0이 된다고.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만 2배 되는 거야. 그러면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점이 9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1부터 9 사이에 있는 모든 접선들을 다 연결하면 전부 9에서만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끝나버렸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요거
이 선을 지금 제가 이 선을 접선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3차 함수가 1에서 이 접선과 접할 때 9에서 다시 만나는구나. 요건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랬잖아요. 그럼 식을 한번 세워봐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x에서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L이라고 할게요.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빼줬을 때는 1에서는 접하고 그 다음에 9에서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 L은 여러분 이 L은 f'1 x-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넘겨보면 fx는 x-1의 제곱 x-9 플러스 f'1 x-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를 봐보면 f2분의 3이 정수다라는 좀 약간 이상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어보면 f2분의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f'1 곱하기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5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주면 4분의 1에다가 f'2를 더한 거다라고 나오게 돼요. 자, 문제에서는 이 f2분의 3이 정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지금 정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8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5 f'1인데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8분의 15라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도 정수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8분의 15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분의 9가 돼도 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우리는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럼 f1이란 거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f'1이 돼요. 다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f1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8f'1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8f'1의 최대값이란 거는 f'1은 지금 f'1은 이게 음수잖아요. 이미. 왜냐면 f'1은 양수인 게 확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최소값이어야 되는 거야. f'1은 일단 양수이면서 제일 좀 작은 값이어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8f''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f'1이 좀 작은 양수였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f'1이 작은 양수이려면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막아줘야 그나마 f'1이 제일 작은 양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5 f'1이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죠. 그럼 f'1은 1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5분의 6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1은 60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자, fx는 x-1의 제곱 x-9 플러스 60분의 1 x-9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 우리가 f1의 최대값이랬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8 f'1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f'1이 60분의 1이란 걸 구한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 f'1은 f'1의 최소값이 6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60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15분의 2구나. 정답은 2번이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 난해한 문제였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그려진 이 그림 있잖아요. 요거는 한 번에 그려지는 그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 할 때라도 막 그려보면서 해야지 겨우 알아낼까 말까한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실전에서는 풀기 어렵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으면. 그래서 피드백을 하실 때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15번 문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일단 이 조건을 보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자세히 말하고 이제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모든 항이 정수다. 딱 밑줄 그어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e는
an 플러스 절대값 an이다. 이거 방금 14번에 나왔던 말이랑 똑같잖아요. 14번에도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던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쉬운 내용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a2에는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양수면 2배 되는 거고 an이 음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3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럼 a6은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아, 그런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체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2에는 또 짝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a에는 왜 짝수냐면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양수면 양수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수의 2배가 됐는데 그게 짝수가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좀 읽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자, 그런데 이 다에서 보시면 A4, A7, A9가 있어요. 근데 A4가 AN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6은 A4가 될 수 없겠죠. 3도 제가 A4는 짝수여야 된댔으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A4는 반드시 1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A4가 12가 되는 상황에서는 A7이 마이너스 6이고 A9가 3일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A4가 12인 거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고 A7이 3이고 그 다음에 A9가 마이너스 6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가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A1부터 제가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12, 13, 14, 15, 16까지만 제가 적어볼게요. 근데 이거 너무 적느라 고생했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그 밑에 두 번째 경우도 해야 되니까 제가 두 번째 경우까지 미리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두 번째 경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네 번째 항이 10이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이 3입니다. 자, 그러면 사항이 10이니까 두 번째 항은 6이 되겠죠. 이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배가 항이 될 때마다 그 항도 두 배가 돼요. 음수면 0이 됩니다, 두 배일 때. 자, 그러면은 7항이 마이너스 6이면 자동적으로 14항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첫 번째 항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채워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를 보면 7항과 5항을 더하면 0이 됐어요. 그러니까 5항은 6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조건을 봐볼게요. 밑에 있는 조건이 뭐랬냐면 여기서는 0이 되는 항을 좀 특별 대우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넘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0이 되는 그 항 번호랑 두 번째 0이 되는 그 항 번호를 더하면 25다. 상당히 크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14라는 정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14라는 정보가. 그러면은 11이 0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1이 0이 맞나? 그 다음에 제가 안 써준 게 5항이 6이면 10항은 1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번도 0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M1항까지의 합이 6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24도 안 적었네요. 4항이 10이니까 8항은 2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항과 6항만 빼고 다 구했어요. 그러면은 3항과 6항 빼고 더해볼게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6, 9가 되고요. 여기 21,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다시 21, 45, 48, 60이 됐어요. 이게 60이 꽉 찼습니다. 자, 60이 꼭 꽉 찬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더해서 0이 되려면 일단 둘 다 0이 되던가 아니면 뿔마 관계여야 되는데 둘 다 0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그 정한 고려는 지금 11항이 최초에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3항과 6항이 둘 다 0일 수는 없죠. 이건 불가능한 경우고.
불가능한 경우. 이제 두 번째는 뿔마 관계인데 이 뿔마 관계도 불가능한 게 A6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플러스고요. 그러면 A6이 플러스면 A3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반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지금 불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여러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느끼면 뭐 다른 경우도 뭐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A14가 0이 되는 상황을 확인했으니까 10이랑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조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도 똑같이 써볼게요. 자, 사항이 10이고 저 지금 두 번째 조건 가는 겁니다. 사항이 10이고 일곱 번째 항이 3이고 아홉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5항과 7항을 더하면 0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 마이너스 3 박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6 여기 3 똑같이 써주고요. 자, 4항이 10이니까 8항은 24가 되고 그 다음에 16항은 48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이너스 3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거네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두 배가 됐을 때는 0이 되겠죠. 여기가. 그럼 10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0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번째 항이 그 다음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5번째 항이. 자, 그러면 첫 번째 0이 되는 그 항까지 더한 게 60이 돼야 되잖아요. 더해볼게요. 3, 6, 9, 21, 18, 21, 45. 그 다음에 39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A3과 A6을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21이 돼야 돼요. 근데 A6은 A3의 두 배라고 한다면 A3이 7이고 A6이 14라면 정확히 21이 되게 돼요. 그럼 이게 맞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는 24항을 구하랬는데 A3이 7이고 A6이 14면 A12가 28이고 A24가 56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뭘까요? 역시 첫 번째의 A2n에 대한 해석이겠죠. A2n은 음수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A2n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A4가 12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들대로 좀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관식이었고요. 다음 주관식으로 보겠습니다. 16번에 먼저 진수 조건을 해줘야겠죠. 그럼 진수 조건 해주면 x가 4보다 크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로그 3 x 마이너스 4는 로그 3 x 플러스 2분의 27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수끼리 같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27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6 차이가 나요. 6 차이가 나는 것끼리 곱했을 때 27이려면 9와 3을 곱해야겠죠. 그럼 x 플러스 2가 9니까 x가 7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7입니다.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fx의 극대값과 라고 했어요. 그럼 극대값을 구해볼게요.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이거는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f-1을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3이라서 극대값이 8이 돼요. 그럼 극소값은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거의 극대값과 아닌데 극대값 8이고요. 2fx 플러스 k 2배 했다. 극소값도 2배 되겠죠. 마이너스 48 플러스 k가 됩니다. 8과 마이너스 48 플러스 k가 같다. k가 56이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 간단한 여러분 축차 대입식인데 2를 대입하면 A1 마이너스 2분의 A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2분의 A2 마이너스 3분의 A3이 됩니다. 5개밖에 안 돼요. 그냥 써버리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별로 안 되잖아요. 그냥 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자, A1에서 6분의 A6을 뺀 게 8이다. 근데 A6이 10이니까 A1은 10이란 걸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19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19번에
지금 문제에서 무한대로 간다. 그럼 최고차의 계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이래요. 아, 그럼 fx가 2차인가 보다. 물론 1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건 좀 좋지 못한 상상력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차라고 생각하면 뭐 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근데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아, fx를 x-2, x-a라고 써봐야겠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x 플러스 2분의 x-2, x-a가 f3과 같다. 3을 대입해 볼까요? 3-a예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x-이 사라지고요. 2를 대입하면 4분의 2-a가 3-a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양변에 4를 곱하면 2-a는 12-4a가 되고 그럼 3a가 10이 되고 a는 3분의 10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fx를 x-2, x-3분의 10이라고 적는다면 f5는 3 곱하기 3분의 5가 되겠죠.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번에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양수 a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gx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자, 근데 복잡한 형태라서 조금 간단하게 바꿔줘 볼게요. 그럼 gx는 fx 인티그럴 ax f 프라임 t dt 마이너스 ax ft f 프라임 t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그 밑에 줄을 보니까 좀 뭐 닫힌 구간이랑 여기서 뭐 감소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간에서만 감소한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뭘까요? 이 1과 2에서는 증가하고 4 뒤에서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증가 감소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도함수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그래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도함수의 값이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해줘 볼게요. 그럼 g'(x는 자, 고배 미분으로 들어가면 f'(x)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하면 플러스 fx f'(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가운데 게 속 빠져요. 마이너스 fx f'(x).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요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fx가 3차를 했잖아요. 그럼 f'x는 2차겠죠. 2차의 그래프가 세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지만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여기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고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 변해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변해야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2에서도 변해야 되고 2에서도 변해야 되고 4에서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x축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2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4에서 바뀌니까 극값은 최대 3개 나와야 돼요. 근데 x축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리잖아요. 그럼 부호 변화가 몇 개가 생기게 되냐면 5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불가능하다. 그럼 3개가 되려면 x축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되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생각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하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만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2라는 것도 만족.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자, 2부터 4까지는 이제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이후로는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4라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다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이 지금 3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의 간격이 2분의 3이 돼야 돼요. 비율 관계 여러분 다 아는 2대 1을 쓰면. 그러면 여기가 4가 안 되고 2분의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건 아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비율 관계가 무시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돼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고 비율 관계를 바로 써버리면 틀리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아니라면 이 중간까지 과정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봐보자. 이 마이너스 1과 2는 흔들지 말고 요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갖고 가는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비율 관계를 따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여기서 여기 접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 0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안 접혀도 되죠. 생각해보니까 자 요렇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4다. 그러면은 비율 관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여기 이후로부터는 플러스. 오케이, 이거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리고 GA가 지금 자 이제 문제에서 이 A를 우리가 구해 볼 건데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이 위에다가 그린 게 f'x고 밑에다가 그린 게 인티그럴 ax f't dt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는 언제 0이 되냐면 x가 a일 때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딱 한 번 x축과 만나요. 4에서. a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A 플러스 2, 즉 f'6을 구하랬어요. 근데 우리는 f'x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를 두 근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죠. 최고차의 개수는 3이란 것도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을 대입해 볼게요. 6을 대입하면 3 곱하기 7 곱하기 4가 됩니다. 정답은 84가 됐다. 자, 이제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에 두 상수 A, B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fx의 그래프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수함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점근선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이 점근선의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서 문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절대값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려볼게요. 자, 요걸 그려보면 원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의 그래프는 여기가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y는 마이너스 절대값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8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을 그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이게 0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요거를 이렇게 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절대값 2의 x제곱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뒤집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째게 됩니다. 2를 대입해 보면 0을 대입해 보면 8이 되니까 여기 점근선이 지금 8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째게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24까지 쭉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fx의 두 점을 찍었을 때 그게 y축과 수직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금 이게 y축과 수직인 거예요. 이러면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일 때 이게 몇 점에서 만나냐면 직선 PQ는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여기 이 오른쪽에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에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여기는 반드시 하나의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꼭 그려져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라인에 만약에 점이 찍히게 된다. 그럼 점이 몇 개가 되죠? 점이 2개가 돼요, 여기가. 그쵸? 그런데 반드시 3점이랬으니까 1개 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나? 지수함수는 지금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인데 이 같은 라인에서 2개는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닿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이 X축에는 닿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1개의 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의 라인에는 지금 닿으면 안 돼. 근데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점근선을 활용해야겠다. 만약에 여기 이게 지금 등호 표시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빵꾸를 뚫고 이렇게 점근선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점근선과 좀 특이한 그런 라인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AB가 똑같이 여기 -8, EAB가 -8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B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2에 A 플러스 B -8이 0이다. 그럼 2에 A 플러스 B가 8이니까 A 플러스 B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해서 3이고 곱해서 -4다. 둘 중 하나는 4고 둘 중 하나가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 지수함수의 모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감수함수잖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 플러스 3B를 구하라 했고 -1 플러스 12가 되면서 정답은 1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공통의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F3은 0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2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gx의 그래프를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gx의 그래프는 -6과 3을 절편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지금 2차 함수입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도 F3은 0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F도 지난다. 이 3차 함수도 여긴 지난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랬냐면 fx가 gx보다 작으면 절대값 fx를 그리래요. 여러분 절대값을 보면 이거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거나 위에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겁니다. x축 아래에 그려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히려 gx를 그려라.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려진 그래프가 극대인 게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진짜 무지성으로 아무렇게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는 제대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진짜 여기 지나는 거 아무렇게나. 자,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3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끝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크로스가 일어나서 3차가 더 작아요. 항상. 큰 것도 더 크고 작은 것도 더 큽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예상보다 너무 커졌으니까 이거 좀 줄여서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더 줄여야겠다. 위에 것도 같이 보려면 좀 줄여야 돼요. 문제에서 3차, 그러니까 fx가 gx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빨간색이 지금 fx거든요. 그럼 더 작다는 거는 여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더 작을 때는 그때는 절대값 fx를 그려라. 그러니까 절대값 fx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더 큰 경우에는 gx 그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hx가 불연속이 돼요. 불연속. 그러면 문제에서는 분명히 연속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두 그래프가 이게 만나더라도 이게 전제가 중요한데 x축 위에서만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x축 그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일 때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3차 함수가 여기는 지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냐면 결국엔 이게 크로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니까 이 처음부터 이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안쪽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 이 안쪽 부분에서는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불연속일 걱정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은 fx가 확실히 gx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그래프로 바꿔서 그려주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잠시만.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생겼냐면 지금 2개가 생긴 거예요. 미분 불가능한 2개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밑으로 가는 이 이차 함수의 x는 3에서의 기울기 g'3이랑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올라가는 이 f의 기울기가 결국 절대값이 같아야 그대로 이어지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미분이 가능하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g'3을 먼저 구해보면 g'3은 gx의 식이 나와 있잖아요. g'3은 마이너스 18이 돼요. 그럼 f'3이 18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3일 때 절편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미분한 f'3은 요거를 가리고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9 플러스 3a 플러스 18이 되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문제에서 18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9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 제외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미분 불가능한 점 2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등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에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36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근해 공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루트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3차 함수 안쪽이랑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진짜로 안 만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안 만나는지. 그러면 그 식이 뭐냐면 연립하는 식이거든. 두 번째는 fx랑 gx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 연립해보자. 이때 x는 3 이에 크로스가 일어나면 안 돼요. 크로스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 일어나면 그럼 그 순간에 거기에서 불연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연속 된다. 그러면은 fx는 아까 x-3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랬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우고 x제곱 플러스 이항시키면 a 플러스 2x 플러스 b 플러스 12가 된다고. 이렇게 요거에 대한 판별식을 진행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에서 4b 플러스 10인데 여러분 아까 b 플러스 12가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9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9 플러스 10이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 플러스 2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조금 줄인 다음에 계산을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계속 진행하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2a 마이너스 84가 돼서 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일단 0보다 작은 것까지는 인정.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등호가 여기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닿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닿으면 만약에 절대값이었으면 닿으면 안 되지. 왜냐면 닿으면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접하더라도 어차피 그 gx 그대로 따라간다. 뚫지만 않으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해 보면, 그러니까 인수분해 보면 a 플러스 80이면 20.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가 마이너스 20부터 4까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를 겹치면 여러분 마이너스 6 플러스 6루트 2가 약 한 아주 조그만 애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4까지가 그 공통된 범위다.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이 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f4의 최대값을 구하랬어요. 그러면 f4는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f4는 1 곱하기 16 플러스 a 플러스 9. 그러니까 a 플러스 25의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a의 최대값이 4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a 플러스 25의 최대값은 29가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답을 구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3차는 2차가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지 않아요. 2차가 이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서로 크로스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3차가 더 위에 있고 2차가 더 밑에 있더라도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언젠가 이 3차가 더 작아진다. 그러면 그 작아지는 그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근데 접하는 건 상관이 없다. 왜?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이 절대값을 심어주는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접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판별식에 등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열쇠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5월 덮프 제가 총평할 때는 좀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 1등급 커트라인은 좀 높을 수 있겠다. 잘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는 있지만 또 아주 잘 보는 사람은 좀 드문.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생기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